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가오는 동지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동지는 12월 21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이 시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동지를 작은 설, 즉 아세라고 부르며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이 많이 잊혔지만 여전히 동지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지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동지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부정적인 기운이 한 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동지 전후 일주일은 화합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 가족 간에 오해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에게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화합의 시간이 내년 한 해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동지를 새해의 시작으로 준비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동지가 진정한 새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이 시점부터 양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동지를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올해 이루지 못한 목표나 계획을 다시 돌아보며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년에는 막연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주 3회 30분씩 걷기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쌓아둔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깔끔해진 집을 보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일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세요. 동지는 새로운 운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은 피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처럼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도 금물이에요.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질 거예요. 길에서 누군가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일처럼 소소한 행동도 괜찮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내년 한 해를 더 복되고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번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동지에는 전통적으로 버선이나 양말 같은 따뜻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꼭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심 어린 한마디나 손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에게는 내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텼어.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은 상대방에게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5번째, 동지 밤에는 자정까지 깨어 있어 보세요.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자정이 지나면 다시 양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정까지 깨어 있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정까지 깨어 있으면서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또는 올해 감사했던 일들과 내년의 다짐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내년을 더 밝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6번째,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동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팥죽이죠. 팥은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보세요. 만약 팥죽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이나 국을 준비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차가운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7번째, 동짓날 밤에는 외출을 삼가세요. 동짓날 밤은 해로운 기운이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전해져 내려왔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만약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밝고 단정한 옷을 입고 빠르게 귀가하는 것이 좋아요.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어 집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해 보세요. 8번째,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동짓날에는 한 해의 복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것 같지만 스스로를 정돈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집에서도 흐트러진 옷차림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입으면 기분도 한결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시키며 새로운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동지는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한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동지를 더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내년 한 해를 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짓날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자 자연의 순환을 느끼며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은 내면을 성찰하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성장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점검하면서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더해서 동짓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미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동지 팥죽을 나누며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따뜻한 교감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동짓날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을 맞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 새로운 빛이 오듯 다가오는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결국 동짓날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성찰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다가오는 해를 향한 긍정적인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가오는 동지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동지는 12월 21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이 시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동지를 작은 설, 즉 아세라고 부르며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이 많이 잊혔지만 여전히 동지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지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동지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부정적인 기운이 한 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동지 전후 일주일은 화합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 가족 간에 오해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에게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화합의 시간이 내년 한 해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동지를 새해의 시작으로 준비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동지가 진정한 새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이 시점부터 양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동지를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올해 이루지 못한 목표나 계획을 다시 돌아보며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년에는 막연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주 3회 30분씩 걷기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쌓아둔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깔끔해진 집을 보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일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세요. 동지는 새로운 운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은 피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처럼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도 금물이에요.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질 거예요. 길에서 누군가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일처럼 소소한 행동도 괜찮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내년 한 해를 더 복되고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번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동지에는 전통적으로 버선이나 양말 같은 따뜻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꼭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심 어린 한마디나 손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에게는 내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텼어.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은 상대방에게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5번째, 동지 밤에는 자정까지 깨어 있어 보세요.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자정이 지나면 다시 양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정까지 깨어 있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정까지 깨어 있으면서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또는 올해 감사했던 일들과 내년의 다짐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내년을 더 밝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6번째,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동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팥죽이죠. 팥은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보세요. 만약 팥죽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이나 국을 준비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차가운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7번째, 동짓날 밤에는 외출을 삼가세요. 동짓날 밤은 해로운 기운이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전해져 내려왔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만약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밝고 단정한 옷을 입고 빠르게 귀가하는 것이 좋아요.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어 집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해 보세요. 8번째,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동짓날에는 한 해의 복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것 같지만 스스로를 정돈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집에서도 흐트러진 옷차림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입으면 기분도 한결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시키며 새로운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동지는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한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동지를 더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내년 한 해를 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짓날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자 자연의 순환을 느끼며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은 내면을 성찰하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성장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점검하면서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더해서 동짓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의미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동지 팥죽을 나누며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따뜻한 교감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동짓날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을 맞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 새로운 빛이 오듯 다가오는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결국 동짓날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성찰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다가오는 해를 향한 긍정적인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